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갈비뼈 바로 아래 명치 부분을 살짝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식사 후에 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십니까? 혹시 새벽 3시에 목구멍까지 위산이 올라와서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증상들을 몇 달째 무시하면서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 타는 듯한 느낌, 그 불편함, 그 통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 점막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손상은 회복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18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병원 문을 두드렸고 그중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위장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만성위염, 낫지 않는 윗궤양, 너무 심해서 누워서 잠도 잘 수 없는 역류성 식도염. 그분들 대부분은 다른 의사들로부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위 치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위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아주 특정한 생물학적 시간대에 맞춰 치료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강한 약을 복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 싱거운 음식만 먹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장이 보호막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정확한 72시간 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위궤양에 걸립니다. 수천 명이 위염으로 조용히 고통받으며 그 타는 듯한 통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출혈성 궤양과 심지어 위암을 포함한 심각한 위장합병증이 생긴 사람들 중 85%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증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은 후 느끼는 가벼운 불편함, 제산제로 치료하는 가끔씩 느껴지는 속쓰림,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 살 이씨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미음 외에는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3년간의 통증, 3년간의 식이 제한, 3년간 증상만 가리는 약에 의존하는 생활. 제 치료법을 시작한 지 72시간 만에 속쓰림이 멈췄습니다. 이 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약도 먹지 않고 불편함도 전혀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 점막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 중에서 세포 재생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새로 교체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은 매주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아직도 고통받고 계십니까? 왜 위장이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위장은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의 회복 최적 시간대에 특정 효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미네랄이 정확한 순서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몸이 점액층을 재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하는 흔한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환자 수백 명이 단 72시간 만에 위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정확한 치료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시간대,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는 한 가지 흔한 약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 동안 가정의학과를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병원에서 300번 넘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위 손상은 70이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십니까? 그 통증은 여러분의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공성 궤양, 출혈성 위염 또는 응급 수술을 받게 된 제 환자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정확히 그런 통증을 느꼈지만 무시했다고요?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만 오늘 430명이 예방할 수 있었던 위장합병증으로 입원합니다. 비극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비극은 이 사람들 중 87%가 완전히 놓쳤던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운 음식 탓으로 돌리는 식후 속쓰림, 그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명치의 묵직함,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위 점막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장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자연적인 회복 일정에 맞춰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는 정확한 교대 시간에 작동하는 재건팀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교대 시간을 놓치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 교대 시간을 정확히 맞추면 저는 3일 만에 궤양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계셨습니다. 2년 동안 제산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년입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다발성 궤양이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즉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시작하고 3개월 후에 추적 내시경 검사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씨에게 그 처방전을 받기 전에 72시간만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진료실에 데려온 그의 딸은 실제로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절박했습니다. 3일 후 그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주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는 영상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씨가 제 치료법을 설명하자 그 의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위 점막은 자연적으로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모든 세포가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왜 궤양과 손상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는 보호 점액층을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파동 형태로 생성합니다. 이 파동은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되는 특정 4시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위의 회복 메커니즘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전체의 치유 진행 상황을 파괴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른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2시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위가 손상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때는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보호 점액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음식을 먹거나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열린 상처에 사포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위장 환자의 92%가 저지르고 있던 요법까지 특정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제가 효소 순서 교란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소화 효소는 특정 순서대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뒤섞이면 음식을 분해해야 할 효소가 대신 위 점막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가르쳤을 법한 것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72시간 동안 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타이밍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위 점막은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체는 신체가 회복 효소를 방출하는 특정 시간대에만 일어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손상된 세포는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제가 가속 점막 재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새벽 2시의 위는 가장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벽세포는 점액 장벽을 재건하는 보호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6시간 전에 소화 시스템을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하는데 11년이 걸린 연관성입니다. 지난 9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혜 씨는 68세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타는 듯한 위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약을 시도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산제, H2 차단제.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쥔 채 저를 찾아왔고 흰죽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14kg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십니까? 그는 밤 9시 30분, 때로는 10시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왜 그의 위가 치유될 수 없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회복 시간대가 매일 밤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위 치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늦게 먹으면 위가 치유 점액을 생성해야 할 정확한 시간에 산을 생성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물을 튀기는 동안 벽을 다시 칠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저는 초혜 씨를 즉시 72시간 치료법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는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6시 30분이 아니라 정확히 6시입니다. 이것은 새벽 2시에 회복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위에 완전한 8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확히 아침 8시에 그는 60g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특별히 부드러운 두부나 찐 달걀 흰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가 보호 점액층을 재건하기 위해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위산이 단백질 분해에 최적의 pH 수준에 있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세 번째 단계, 정고에 그는 미네랄 순서를 따랐습니다. 200mg의 피콜린산 아연을 먹고 30분 후에 400mg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먹었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연은 새로운 위 세포를 생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아연은 함께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30분의 강역은 아연이 먼저 혈류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따라가서 위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 오후 3시에 그는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에 생꿀 1테이블스푼을 넣어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1000 정도의 물입니다. 꿀은 염증을 줄이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물의 온도가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정확한 치료법을 72시간 동안 따른 후 초혜 씨는 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타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 안에 그는 다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6주 안에 9kg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자연 회복 주기를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위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과정을 막는 것을 멈추고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대부분의 위치유가 실패하는 정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한 18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기존 소화기 내과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위산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입니다. 위장은 정확한 일주기 회복 주기로 작동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위 점막이 제가 황금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이 2시간 동안 몸은 트레포일 인자라고 불리는 특수 치유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은 손상된 위 점막을 재건할 수 있는 몸 전체에서 유일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2시 30분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 위장은 절대 이 회복 시간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화 과정이 치유 메커니즘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저녁을 먹는 매일 밤마다 그 전체 회복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치유될 수 있었던 위 점막이 손상된 채로 또 24시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수년간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치유를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 강남에 사는 68세 최 씨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1년간 심한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11년이나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 전체에 광범위한 밀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8시 30분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에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 식사 일정 전체를 3시간 앞당겨야 합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72시간 후 역류 증상이 60% 감소했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이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한 소화기 내과 의사는 같은 환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회복 주기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시간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언 카르노신입니다. 이 화합물은 정확히 오후 5시에 복용해야 하며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왜 5시일까요? 아이언 카르노신은 새벽 2시에 회복 시간대가 열리기 전에 위 점막을 코팅하는데 정확히 3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시에 복용하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4시에 복용하면 저녁 식사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씻어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위 점막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3일에서 5일마다 스스로 교체됩니다. 시간에 맞춘 영양 섭취를 통해 교체 주기가 올바르게 지원되면 심각한 손상도 72시간 내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72일이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충제를 무작위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오후, 기억날 때마다. 이런 무작위 접근법은 실패를 보장합니다. 몸은 무작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온 정확한 생물학적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시간 원칙은 아침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정확히 4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와 양은 위결장 반사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하며
이는 하루 종일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 생성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부천에 사는 71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만성 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마시나요? 그는 상쾌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음처럼 찬물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의 습관이 그의 궤양 치유를 막고 있었습니다. 찬물은 위 점막에 충격을 주고 최대 4시간 동안 점액 분비를 억제합니다. 위산이 손상된 조직을 공격하는 동안 4시간 동안 보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5일 만에 아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러한 시간 프로토콜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장은 스스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회복이 가능한 정확한 시간대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72시간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순서가 성분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에는 자연 회복 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위 점막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특수 세포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낮 동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이 회복 세포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치유 시간대를 자면서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오전 6시. 일어나는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물 한 잔을 미지근하게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위 점막의 점액 생성세포를 깨웁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세포가 수축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위산 생성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정확히 청와 같은 미지근한 물은 위장의 치유가 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30분 후인 6시 30분에 삶은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십시오. 왜 특별히 이 2가지 음식일까요? 계란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이 보호 점액 장벽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충분한 포스파티딜 콜린이 없으면 위장은 산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방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올레산을 제공하며 이는 장 점막이 포스파티딜 콜린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함께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따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커피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방금 만들기 시작한 점액층을 벗겨내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최소 90분을 기다린 후에 커피를 드십시오. 따뜻한 것을 마셔야 한다면 회향차를 드십시오. 회향은 점액 생성을 파괴하는 대신 자극합니다. 정오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익힌 양배추 중심의 점심을 드세요. 생양배추가 아닙니다. 익힌 것입니다. 양배추를 익히면 비타민 U라고도 알려진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 성분은 서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대부분의 약물보다 위궤양을 더 빨리 치료한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익힌 양배추 1컵이 필요합니다. 찌거나 삶거나 가볍게 볶으세요.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흰살 생선이나 부드러운 두부를 드세요. 둘 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제공하며 과도한 위산 분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점심에 붉은 고기를 먹으면 하루 전체가 망가집니다. 붉은 고기는 소화하려면 강한 위산이 필요한데 그 위산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연약한 점막층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바나나 1개와 생아몬드 10알을 드세요. 9알도 아니고 15알도 아닙니다. 정확히 10알입니다. 이 특정 조합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급증시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위 점막의 회복을 가속화하라고 알려주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비율로 그리고 위의 회복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정점에 달하는 이 시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은 초법시 이전에 드세요.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위는 잠들기 전에 완전히 비우려면 4시간이 필요합니다. 찐 채소, 부드러운 단백질, 그리고 흰쌀밥 한 공기를 드세요. 현미가 아닙니다. 흰쌀밥은 소화되면서 보호막을 만듭니다. 현미는 너무 거칠어서 치유 중인 조직을 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정확히 밤 10시에 회복 시간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카모마일 차에 생꿀 스푼을 타서 드세요. 꿀이 위를 코팅합니다. 카모마일은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함께 작용하여 밤사이 치유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72시간 동안 따르면 위의 회복 주기가 재설정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잃습니다. 이제 위의 기적적인 치유 반응을 촉발하는 정확한 타이밍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위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내장 회복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기존 치료법으로 실패하는 것을 지켜본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영양제를 먹고 올바른 음식을 먹었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잘못된 시간에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은 정확한 4시간 주기로 재생되는데 이 시간대를 놓치면 몇 주간의 잠재적 치유를 낭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여러분이 깨어나는 순간 열립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위는 치유 프로스타글란딘을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합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분자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찬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온도 충격이 몸의 모든 에너지를 치유 대신 위를 드는 데 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난 후 처음 30분 동안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한 컵 마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세요. 목욕물처럼 느껴졌지 합니다. 이것은 온도 방어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위의 점액 생성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아무것도 먹기 전에 45분을 기다립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위가 보호 점액으로 가득 찹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음식이 불완전한 점액층을 찢고 치유하려는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정확히 45분 시점에 첫 식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아연과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 둘 다일까요? 아연은 비타민 E가 운반 분자로 작용하지 않으면 위세포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올바른 영양소 조합을 하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아연 보충제를 먹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최고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반숙 달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달걀은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을 제공하고 아보카도는 비타민 E를 제공하며 반숙 조리법은 영양소를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유지합니다. 4시간 후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가 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위산 분비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위산이 파괴할 수 있는 영양제나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식사와 함께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위산이 그것들과 결합하여 몸을 그냥 통과하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돈 낭비, 흡수는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낮은 위산 시간대에는 미네랄이 정상 속도의 3배로 흡수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10시 30분에 아연 피콜리네이트 100mg을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드세요. 아몬드는 위산 분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흡수를 향상시킬 만큼만 지방을 제공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대는 미네랄만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때 위는 영양소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단백질인 내재인자를 최고 수준으로 생성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공식품에는 내재인자를 차단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최악의 범인은 무엇일까요?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시간대에 튀긴 음식, 마가린, 가공 간식을 섭취하면 다음 6시간 동안 내재인자가 파괴됩니다. 대신 발효식품을 드세요. 집에서 만든 배추김치 한 작은 그릇이나 된장 2스푼. 이것들에는 내재인자 생성을 강력하게 증진시키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대가 가장 강력합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몸은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성장 호르몬이 시스템에 넘쳐나고 세포 재생이 가속화되며 위 점막이 최대 속도로 재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 규칙을 따를 때만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 3시간 전에 식사를 중단하세요. 최고 회복 시간 동안 위에 음식이 있으면 몸이 모든 에너지를 치유 대신 소화로 돌립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사람들을 며칠 만에 치유될 수 있는데도 수년간 고통받게 만듭니다. 이제 제가 본 가장 위험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서 매일 보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위 점막을 파괴하는 실수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저지릅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식사 처형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아침 여러분의 위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의 위는 8시간 동안 회복 모드에 있었습니다. 점액층이 밤새 천천히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호막은 새벽에 가장 두껍고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굳지 않은 신선한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최악의 조합으로 공격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위자살 행위입니다. 아침 6시에 그 뜨겁고 산성인 액체가 위 점막에 닿는 순간 밤새 쌓아온 전체 점액층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커피 다음에 차가운 과일 주스나 생야채를 먹습니다. 온도 충격만으로도 위벽의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됩니다. 치유 과정이 즉시 멈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격이 옵니다. 서둘러 먹기. 출근 시간에 늦어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5분 만에 음식을 삼킵니다. 소화되지 않은 큰 덩어리들이 이미 손상된 위 점막을 때립니다. 마치 열린 상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는 이제 이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산을 생산해야 하지만 보호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산이 음식 대신 여러분 자신의 조직을 공격합니다. 68세 초의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죠. 매일 아침 심한 위통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45분에 블랙커피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커피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읽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출근 전 6시 15분에 차가운 우유와 생과일로 서둘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위가 안에서부터 타는 것 같았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점막이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곳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점액층은 여러 부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궤양까지 3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드렸습니다. 절대 커피를 위에 가장 먼저 닿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 부드러운 액체가 위를 코팅하고 소화 시스템에 천천히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15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위는 적절한 양의 산과 보호 점액을 올바른 균형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전분이 많고 자극이 없는 음식을 세입 드세요. 흰 밥, 찐 감자 작은 조각 또는 식빵 반 조각. 각 입을 30번씩 씹으세요. 이것은 아직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극 없는 전분이 점액층 위에 두 번째 보호층을 만듭니다. 과도한 산을 흡수하고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이 준비 과정 후에만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커피는 절대 섭씨 40도보다 뜨거우면 안 됩니다. 뜨거운 액체는 느낄 수 없지만 몇 달에 걸쳐 심각한 손상으로 축적되는 위 조직에 미세 화상을 일으킵니다. 최 씨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 추적 검사에서 위 점막이 눈에 띄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제 위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 치유의 황금 시간은 깨어난 후 첫 30분입니다. 그 30분을 보호하면 전체 소화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30분을 파괴하면 세상의 어떤 약도 결국 오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위는 하루 동안의 많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만 수년간 매일 반복되는 폭력적인 아침 루틴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씨의 출혈성 궤양을 72시간 만에 되돌린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아침 황금 시간대. 오전 6시에서 요구 급시 사이에 위는 최고 재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꿀 반 티스푼을 넣어서 정확히 드세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위 점막의 점액 생성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꿀에는 회복을 신호하는 특정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20분을 기다린 다음 반숙 달걀 2, 게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인지질과 아미노산의 조합이 위가 보호 장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둘째, 전고의 미네랄 순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정확히 전고의 껍질째 찐 중간, 크기 감자 1개를 먹고 바로 이어서 순두부 100g을 드세요.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보호 코팅을 만들고 두부는 손상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 가능한 농축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30분 후에 신선한 양배추 주스 한 잔을 드세요. 맛이 끔찍하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아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어 제가 처방한 어떤 약보다 빠르게 궤양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숨겨진 방해 요소를 즉시 제거하세요. 커피를 버리세요. 40년 동안 마셨든 상관없습니다. 커피는 여러분이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점액층을 파괴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면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이부프로펜 알약한, 알도 3일간의 치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심장 전문의와 대안에 대해 상담하세요. 하지만 제가 보는 대부분의 위 손상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스스로 사는 불필요한 진통제에서 옵니다. 넷째, 저녁 회복 활성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부드러운 야채가 들어간 사골 국물 한 그릇을 드세요. 닭 국물이나 소뼈 육수를 최소 8시간 이상 끓인 것입니다. 콜라겐과 젤라틴이 위 점막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후 눕기 전에 천천히 깊게 10번 숨을 쉬세요. 이것이 위 회복 호르몬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밤 시간 규칙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위는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위가 비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늦게 식사하면 위가 치유하는 대신 소화를 해야 합니다. 상체를 15도 높여서 주무세요. 베개를 더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위산이 손상된 조직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섯째,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하루 종일 담백한 음식만 먹지 마세요. 위가 치유되려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흰쌀밥과 바나나만 먹는 제한적인 식단은 실제로 회복을 늦춥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을 드세요. 이 음식들은 손상된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치유 영양소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2시간 치료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만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말입니다. 부산의 최 씨는 시간 강역을 지키지 않아 2주 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따랐을 때 윅외양이 나흘 만에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위를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다짐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 통증으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약만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재료를 제공하고 잘못된 음식과 약물로 위를 해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72시간 후 여러분은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위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 효소 식사를 몇 시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위 질환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